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활동하기 좋습니다. 요즘에 또 공공물가가 또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금리 인하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물가가 또 오른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것은 물가가 안정되고 그럴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금리 정책은 물가하고 연동이 되고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오래전에는 발표는 몇 번 인하를 하겠다 했는데 요즘에 그 경기 지표를 보면은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 물가 안정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다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은 다 그래요. 그래서 환경 파괴가 돼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불경기가 오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의 어느 나라치고 자기 나라가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게 돼가지고 경기 성장률이 높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지도자가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살기 어렵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가족계획,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식량 절약,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가족계획, 그렇게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계획이 할 때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가족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절약은 건강에 좋은 보리밥, 혼식을 하자. 하얀 밥 먹으면은 질병이 많다. 요즘에도 그렇긴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백미라는 것은 벼 껍질을 많이 벗겨내면 낼수록 밥이 윤기가 나고 하얗습니다. 그래서 흰백자를 쓰는 거예요. 쌀미자에다가. 그런데
벼 껍질을 많이 벗기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두면은 그 쌀이 약간 검은색이 납니다. 검은 틱틱한 색깔이가 나요. 그걸 갖다가 거물현자 써가지고 거물현 쌀미자 해서 현미라고 합니다. 그게 거물현자 써요. 약간 거무틱틱하면서 그런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미라고 그래요. 백미는 흰백자에다가 쌀미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미도 뭐 분도가 있습니다. 뭐 9분도 현미, 7분도 현미, 뭐 5분도 현미 그렇게 있는데 원래 그 영양분은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가 가장 완전한 퍼펙트한 식품이 됩니다. 퍼펙트 푸드가 됩니다. 영양분도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껍질을 벗겨내면 낼수록 나중에 그 쌀눈도 전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그 몸통만 있습니다. 쌀에도 이게 싹이 트는 눈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쌀눈이랍니다. 쌀에 보면은 한쪽 부분이 사람 눈처럼 눈이 있어요. 쌀에도 눈이 있다 해서 쌀에 있는 눈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안이라고 합니다. 쌀미, 그 다음에 눈한자.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는 쌀눈이라고 하지만 미안입니다. 미안, 쌀미자에다가 눈한자 써서. 그게 쌀이 이제 싹이 나는 눈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걸 완전히 그 백미를 좀 하얗게 하고 거칠거칠한 걸 더 없애기 위해서 그걸 더 깎아냅니다. 그러면은 맛은 좋고 하얀 게 부드럽고 좋지만은 그 쌀눈에 그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명태고기 먹을 때도 뭐 명태라든가 이 바닷고기 이런 거 먹을 때도 몸통을 먹는 것보다 머리 쪽을 먹으면 머리나 꼬리 쪽을 먹으면은 영양가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도 누나를 먹는다. 그 다음에 장어구이를 먹을 때도 꼬리 쪽을 먹어야 강장식품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물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쌀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깎아내고 먹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 영양분을 다 깎아 버리고 영양분 없는 맹탕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리혼식을 해라 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어려울 때는 식량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걸 혼식을 해라 그렇게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건강엔 좋아요. 요즘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백미만 먹는 사람들이 질병이 많고 당뇨병도 많이 오고 혈당을 많이 높이고 그래서 삼백이 가장 나쁘다. 설탕 백미 이런 거. 그래서 그 얘기는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 얘기는 맞는 말이 지금의 그때는 이제 식량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꾸며서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은 지금에도 의학적으로 영양적으로 정당한 말입니다. 타당한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꾸며서 식량 절약을 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식량 절약,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가족 계획. 그래서 에너지 절약도 옛날에는 한 집에 전등 하나씩 끄기 운동. 가족 계획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 명 낳아 기르면은 거러지 된다.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혼식하자. 보리밥, 조밥 이런 거 섞어라. 그래서 학교 가면은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쌀밥만 싸우면은 혼난다. 그래서 쌀밥은
안 된다. 그래서 혼식을 싸왔나 안 싸왔나 도시락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식량 절약을 하기 위해서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쥐가 많아가지고 시끌벅적해서 쥐가 식량을 다 사람이 먹을 식량을 다 축낸다 해서 쥐잡기 운동해서 국가에서 쥐약을 많이 운동해서 쥐꼬리 10개씩 반납을 해라. 납부를 해라.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쥐 꼬리만 잘라서 10개를 묶어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냈습니다. 아니, 장난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전기도 집집마다 한 등씩 켜자. 그렇게 해서 요즘에 너무 에너지 과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의 자동차도 막 너무 기름값이 싸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금의 나라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하는데 세금에 기름에 세금이 붙은 것을 한 푼도 걷어들이지 않고 그냥 기름값을 낮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붙어서 그렇게 해도 기름값이 그때는 싸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걷어들일 세금을 100% 걷어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음을 가져요. 이게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 거는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절약도 합니다. 뭐 리터당 3,000원, 5,000원, 만원 한다고 그러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꽤 많고 공공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너무 국민들한테 기름값을 싸게 해주면은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세수도 줄어들고 과소비도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방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 불경기를 인식을 잘 못하고 태만하고 방만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에너지 절약을 하지 않아서 점점 세수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세금으로 세금 조절을 이용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했어요. 한 집에 한 등 끄기 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절약 정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슬로건을 걸어서 캠페인으로. 근데 요즘에 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불경기인데 지금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름값을 옛날 우리가 기름값이 쌀 때처럼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국민들 인식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소비하게 되고 지금 불경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과소비하게 되고 방만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6월 달쯤은 옛날에 정상적으로 유류세를 정상적으로 100%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공공 요금도 오른다. 그것도 말하자면은 그 에너지가 국제적으로 그 원물 가격이 오르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공공 물가가 자주 오르나? 오른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에너지라는 것이 수시로 오릅니다. 원물 가격이.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에너지를 개발해서 원물 가격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자족을 하게 된다면은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고 지금의 뭐 제7강구의 지금의 유전 개발도 지금의 협의가 안 돼서 지체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버스가 다니는데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전기 버스를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전기도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서 그것도 결국은 전기라는 것도 거기에 따지고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된다고 하지만은 석유로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도 거기에 이용되기 때문에 기름이 간접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전기를 생산합니다. 화력 발전소에서 그 석탄을 뗀다든가 석유를 뗀다든가 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원물 가격이 오르면은 오를수록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전 세계가 에너지도 예전같이 많이 생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환경 파괴로 기후 때문에 한발이 온다. 너무 기온이 올라가서 농작물이 다 말라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 생산 안 되고 에너지도 매장량이 이제 많이 없어서 그 산유국들도 자기 나라에 쓸 석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안보 차원에서 그 정부 안보 차원에서 석유 생산을 줄이고 감산을 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그 환경 조건이 나빠서 인상 요건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세금을 나라에서 기름값을 안정시키고 예전처럼 그 다운시켜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불경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 그 화물차라든가 이런 걸 운전하는 사람들은 경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기름값하고는 그 생계 유지하고 직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공멸하게 돼요. 국가도 빵꾸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일부 희생을 하더라도 국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의료 공백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의료 단체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의료 집단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 존엄한 생명과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 도의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봉사 정신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된 그 직업이고 윤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그
직업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 이런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처음에 공무원을 했는데 1970년도에 면서일을 했는데 그때 60년대 50년대 학교 다닐 때도 쥐꼬리 하고 쥐꼬리도 잡아서 집집마다 쥐약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쥐약을 줄 테니까 쥐약을 놔서 국민이 먹고 살 식량을 쥐가 다 먹는다. 그래서 쥐잡기 운동 캠페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1인당 쥐꼬리 10개씩 쥐를 잡아서 잘라서 학교에다가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고 혼식을 하느냐 보리밥 싸왔느냐 그것도 도시락 열어 해서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가족계획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극장 구경을 가면은 그 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홍보 뉴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족계획이라든가 식량 절약,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 영상이 먼저 앞에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화 상영이 나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쥐약을 주니까 집에서 집집마다 쥐약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집에서 기르는 개가 또 먹고 집집마다 개가 쥐약을 먹고 죽는 소리가 온 동네 그냥 납니다. 그 개가 죽을 때 그 아울링이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그 강도를 보면 너무 슬퍼요. 그 사람도 또 죽을 때의 그 시름소리라는 게 그 아픔의 단계마다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개들이 이제 쥐약을 먹고 죽을 때는 어디 그 마루 밑이라든가 이런 어디 보이지 않는 이런 구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정말로 절규하는 그런 울음소리로 생애를 마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소리구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도 개가 많이 죽으니까 저놈은 이제 쥐약을 먹고 쥐약 먹은 지가 얼마 안 되는구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리고는 또 어떤 어른들은 저거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죽는 울음소리네. 이걸 다 판단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 쥐잡기 운동을 할 때에 또 거기에 이제 따라서 개들이 순환을 당한다. 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쥐약을 먹고. 쥐약을 타서 그 뭐 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쥐약을 섞어서 쥐 다니는 구멍 이런 데다가 놓잖아요. 그럼 개가 그걸 먹어요. 그래서 개들이 그때 쥐 잡는다는 게 도리어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개를 많이 죽이는 그런 순환을 당하는 꼴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계획, 에너지 절약, 혼식, 그리고 사치를 부리지 말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 때는 지금에는 참 지금에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잖아요. 항상 풍족한 시대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래요. 직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툭하면 뭐 파업 하는데
옛날에는 그 파업이라는 게 노동조합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나중에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게 결성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됐지. 그때는 밥 먹는 밥만 밥벌이만 되면은 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에 밥 먹고 살만 하니까 모두 파업을 한다 뭐 한다 난리치지. 아득한 옛날에는 참 직장만 구해가지고 밥이라도 겨우 먹고 살면은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방만한 그 자유라든가 너무 방만한 그 에너지 소비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사람이 안하무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게 자기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이 밥벌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고행을 해야 된다. 그 쓸고자를 씁니다. 쓸고.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가지고 이제 고행을 느껴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식을 한다. 그래서 단식을 해서 사경을 헤매서 죽는 세상. 그러니까 저승에 갔다 이승에 왔다.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를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단식 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이 죽기 직전에 도달하게 되면은 저 세상에 갔다가 또 살아서 이 세상에 왔다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이제 그런 고행을 겪어봐야 사람이 인지를 하고 각성을 하고 깨닫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방만한 자유를 에서 태어나서 방만한 풍부한 풍요로운 상태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망각을 하고 산다. 그래서 나라에서 기름값을 안정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너무 망각을 하고 살지 않느냐. 직장에 대해서 직장의 고마움을 모르고 너무 망각하지 않느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의 매를 때려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전에 우리 보면은 아이를 귀엽다 해서 기른 아이보다 때리고 사랑의 매를 엄중히 한 자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를 더 찾아뵙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사람이 너무 풍요로운 상태에서 풍요롭게 태어나서 풍요롭게만 우리가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나라에 대한 고마움, 직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움, 공동체의 고마움 이런 걸 몰라요. 사람이 자유가 좋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고 방만한 자유를 누리고 살다 보면은 그 귀중한 자유에 대한 고마움 그것을 사람이 각성을 못하고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유를 달라 망각이 됩니다. 그게 지나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